이 멕시코 강진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밤사이 일본과 타이완에서도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모두 환태평양 조산대, 불레고리라고 불리는 지역이어서 연쇄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과학재난팀입니다. 자, 먼저 멕시코 강진 상황 좀 알아보죠. 여진이 계속되면서 사망자도 늘고 있다고요. 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멕시코시티에는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진동이 계속되자 불안감이 커지면서 귀가하지 못하고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당국이 집계한 사망자는 현재 한국 교민 1명을 포함해서 225명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이 초중학교가 무너지며 한꺼번에 참변을 당한 어린아이 20명도 포함됐습니다. 멕시코 역사상 최악의 지진은 1985년 발생한 규모 8.1의 대지진인데요. 당시 10,000명 이상의 희생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32년 만에 같은 날 규모 7.1의 강진이 일어나면서 멕시코 전역이 지진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진 공포라는 말이 참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지진이요, 규모에 비해서 건물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무척 컸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형적인 요인과 내진 설계입니다. 우선 멕시코시티는 큰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환태평양 조산대, 그러니까 불레고리에 속한 데다 지형적으로 보면 세 개의 지각판이 만나는 곳입니다. 북아메리카판, 또 태평양판, 코코스판 이렇게 거대한 세 개의 지각판이 만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힘이 더 축적되는 곳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진앙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또 규모보다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지진에 감당할 수 있는 내진 설계도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멕시코 지진 이후에 밤 사이에 이 불레고리라고 알려진 그 불레고리 지역, 이 지진이 연쇄적으로 또 일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불레고리 지역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잇따랐는데요. 먼저 어젯밤에는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없었지만 이 타이둥현과 화롄현에서는 각각 진도 5와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고 타이완 당국이 전했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에는 일본 동쪽 해상에서 규모 6.1, 남태평양 바누아투의 에로망고 섬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타이완과 바누아투 그리고 일본 모두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환태평양 조산대 불레고리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연관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멕시코 강진과 밤사이 일어난 지진이 좀 연관성이 깊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예. 네,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각기 지진을 일으키는 지각판은 다르지만 멕시코 지진의 에너지가 퍼져나가면서 다른 지각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불레고리 지역의 강진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멕시코에 규모 8.1과 7.1의 강진이 발생한 것 외에도 페루와 볼리비아, 칠레에도 규모 6이 넘는 지진이 잇따랐고요. 또 피지와 파푸아뉴기니, 필리핀에서도 규모 6에서 8에 달하는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멕시코 강진과 비슷한 시기 남미 안데스 산맥의 사반카야 화산에서도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레고리에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과학재난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